첫 번째 이야기로 아마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신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빠져나와서 하이닉스 쪽으로 좀 갈아타서 좀 수익을 좀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는 했지만, 최근에 좀 삼성전자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파운드리 사업 쪽에 수주를 좀 하면서 주목받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다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반도체 사업,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여기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구독하시면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 제목에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해 보았다. 그렇다고 이런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핫한 지금도 나는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손대기 쉽지 않은 주식인지 오늘 이야기에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실제 삼성전자에 큰 돈을 투자해 보았고 벌기도 잃기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는 주식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비교를 해가면서 앞으로 시리즈로 이 투자 글을 시리즈로 작성해 보려고 한다. 이번 이야기는 그 시리즈의 1편이다. 과거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는 삼성전자다라는 인식이 깔려있던 시절이 있었다. 실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은 삼성전자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 휴대폰 등등 삼성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내는 글로벌 기업이다. 그런데 이 기업에 투자를 보류하라니 나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분명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가진 장점들도 많다. 오늘은 그것보다는 내가 투자하지 않는 이유, 단점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다. 다음 시리즈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단점이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나 역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삼성전자라는 주식 종목에 몇 번 들어갔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투자다운 투자를 한 것은 이번 4만원대로에 추락하기 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막 10만원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기였다. 투자금은 억대였다. 억대에 투자금이 들어가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부터 현재 밀고 있는 사업과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등등 말이다. 거기다가 하루하루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기사들은 매일 훑어보았던 것 같다. 당시 삼성전자를 따라다니던 최대 이슈는 HBM 엔비디아 공급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허탈한 이야기이지만 그때 삼성전자는 거짓말을 많이 했다. 당시는 긴가민가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그것은 의도된 거짓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하여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삼성전자에 실제로 억대의 금액을 투자했고 그만큼 관심을 가졌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밑밥이다.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손에도 받고 말이다. 이전 이야기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었으니 그쪽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이익과 손해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손해를 보았으니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투자하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과거 삼성전자는 뭐든 잘하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이었다. 세계 1등 제품도 많았고 매출부터 영업이익까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 사이클을 타는 한 사업이 위험할 때 다른 사업들이 그것을 메꾸는 아주 좋은 사업 구조까지 가진 기업.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의 삼성전자를 보라. 삼성전자도 산업 생태계의 맥이 중국의 타격을 제대로 받은 기업 중 하나이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전사업. 현재 가전사업은 중국의 엄청난 추격과 고급 브랜드에서는 선진국 브랜드들에게 눌려 성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기업이 되었다. 정말 근근히 버티고 있는 수준. 다음으로 갤럭시를 필두로 한 스마트폰 사업. 아직 안드로이드 진영의 맹주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고가에서는 애플, 저가에서는 중국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상황. 현재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를 척수라고 생각조차 않는다고 하더라. 이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영업이익률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사업에 있다. 전통적인 D램과 낸드는 중국 쪽이 시장 가격을 붕괴시키며 쫓아오고 있고 첨단 반도체 쪽인 AI 반도체 쪽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치고 나가는데 혼자만 지지부진한 상황. 거기다가 진짜 문제아는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사업. 최근 테슬라와 애플의 이슈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 파운드리 사업도 현재 분기 조 단위의 척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의 가능성이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내가 삼성전자에 억대의 돈을 넣고 지켜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삼성전자 거짓말이었다. 몇 달 전까지, 아니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양 HBM을 성공하느냐 마느냐일 것이다.
HBM 부분은 몇 달 전 엔비디아양 HBM3와 3위 12단의 퀄테스트부터 양산까지 엄청난 잡음을 만들어냈다. 퀄테스트 통과를 목전에 두었다. 퀄테스트를 통과했다. 젠슨 황이 통과에 사인을 했다 등등. 블룸버그, WSJ 같은 세계의 믿을만한 경제지 들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기사들이 시시각각 속보로 나왔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삼성전자는 1년이 지난 지금도 HBM3위 12단 납품을 아직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만년 3등 마이크론까지 그것으로 엄청난 매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산도 못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내부 제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진짜 문제는 이런 것들을 덮으려 자꾸 거짓말을 해왔다는 데 있다. 저 정도 언론들이 찌라시를 보고 기사를 속보로 내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삼성전자의 핵심 관계자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확인하고 발표를 했다면 이것은 삼성전자 안의 내부자가 무언가에 잔뜩 겁을 먹고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되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같은 행보는 이후에도 다양한 루트로 이루어졌다. 임원들의 자사주 취득, 회사의 자사주 소각, 주가 방어를 위해 힘쓰는 안쓰러울 정도였다. 이런 기울기 시작한 제조기업을 살리는 것은 기술 개발과 성공인데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 해결이 아닌 재무적인 방법을 써서 주식을 부양해오던 삼성전자. 내 생각에는 누군가를 무서워해서 저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부양해봐야 반짝 올랐다가 얼마 못 가고 미끄러지는 주식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설명할 부분과 또다시 연결된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성공시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안 되던 것이 될 수 있을까? 경영진 교책? 그래.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일선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경영진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애초에 실력이 없는 실무진들만 남았기 때문에 조금씩 썩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나쁜 경영진이 있었다면 그것은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뿐이지 기업은 아주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유능한 사람들은 갈 데가 많으니 SK하이닉스나 해외의 테크 기업으로 이미 이직하고 없을 것이다. 최근 SK하이닉스 성과급 1700% 이상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SK하이닉스로 탈주하지 않고 싶겠는가? 그나마 조금 남은 유능한 실무 가능 인재들도 이 상황대로라면 전부 다 떠나가는 것을 목표에 두지 않을까 싶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인텔이 왜 없는 것만 못한 기업이 되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승자는 유리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시장을 독식하는 법이다. TSMC처럼 말이다. 한번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면 그것을 빠져나오기라 쉽지가 않다.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삼성전자는 이미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것일지도. 이런 삼성전자의 몇 가지 이벤트들이 생겼고 삼성전자 주식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다. 자, 처음으로 한번 AI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녹음해 본 영상입니다. 다음에도 이번 편에 이어가지고 작성해 놓은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어서 한번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왜 투자하면 안 되는지, 물론 투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 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시기인데 투자하는 게 좀 꺼려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볼 테니까요.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구독해 주시고 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